오빠 나는 결혼을 생각해야 될 나이야. 나를 가볍게만 생각하지 말아줘.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듣다가 참교육을 했습니다. 아니 너 같으면 너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하겠냐. 우리는 그냥 즐기기나 하지. 뭔 너랑 결혼이냐. 너를 결혼 대상으로 보라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네 행동을 바꿔라. 맞죠. 결혼 준비 다 끝낸 여자가 자기 박순이 술 좋아하는 여동생이랑 강남 가가지고 처음 만난 남자랑 헌팅해가지고 원나잇하고 이게 맞습니까? 해픈 여자 교육대를 좀 만들어야 돼요. 교육대장 하시는 거예요? 네, 교육대장 할 테니까 그 참교육을 좀 하고 훈련을 빡세게 시키고. 길고 짧은 만남을 포함해서 수백 명, 어쩌면 1000명까지도 여자를 만나보고 겪어본 남자들이 정리해드리는 믿고 걸러야 할 여자 유형 총정리입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솔직하게 말했다고 해서 저희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박순이. 밖으로 너무 과도하게 싸돌아다니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꼭 얻어야 살아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와는 별개로 집 밖을 나서지 않으면 그 외로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런 애들은 애정결핍 성향이 좀 강합니다. 꼭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 먹고 시끌벅적한 데 가야만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밖으로 이렇게 많이 나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하다 보면은 이 남자들의 접근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들의 접근에 대한 그런 자극에 대해서 되게 무뎌지고 남자를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만나기 좋은 여자가 집순이라고 느끼는 게 집에 있는 여자는 예쁘고 말고를 떠나서 자신이 밖에 자신을 많이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남자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근데 박순이는 예쁘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껄떡껄떡거리는 남자들한테 번호도 따이고 뭐 이러면서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자존감이 되게 올라가기 때문에 좀 착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냥 남자 입장에서는 가볍게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건데 자기가 애매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많이 노출시키기 때문에 남자들로부터 어필을 받는 이런 것에 대해서 쓸데없이 콧대가 높아져 있을 수 있다. 못생기고 예쁘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젊은 여자고 어느 정도 자기를 가꿀 줄 아는 여자들이라고 한다면 남자들한테 다 번호를 따이거든요. 물론 안 예쁜 애들보다 예쁜 애들이 번호를 더 많이 따이는 확률이 높긴 합니다. 제가 잠깐 만났던 고등급 피부과 여자 실장만 해도 출퇴근만 하는데 하루에 5번 7번 번호를 따였다고 하니 예쁠수록 번호를 더 많이 따일 수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그 여자의 생활 패턴, 그 여자가 맨날 한껏 치장하고 꾸미고 여자인 친구들 만나서 강남, 홍대, 이태원 이런 번화가를 많이 다니느냐, 아니면은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 집에 와서 자기 혼자 시간 잘 보내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생활 패턴에 따라서 남자들의 접근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의 접근을 많이 받는 애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가 뭐라도 된 듯한 근자감이 높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남자의 접근에 대해서 갑질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박순이보다 집순이, 내 여친이 됐을 때 나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믿을만한 여자가 더 좋긴 하죠. 박순이 중에서도 번화가 같은 데 많이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남, 홍대, 부산으로 치면 서면 플러스 알파로 약간씩 몸에 노출 주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 특히 조심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남자들 입장에서 눈이 더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남자들로부터 접근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알고 지낸 여자애가 진지하게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번화가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남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번호를 달래. 내가 쉬워 보이나 만만한가? 이거 제가 처음에는 좋게 말해줬어요. 아유 네가 매력적이라서 그렇지. 근데 그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찐으로 얘가 이걸 모르고 나한테 물어보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바보같이 애들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해줬어요. 아니 너가 솔직히 노출이 좀 있잖아. 그리고 맨날 사람들 많은 길로 지나다니잖아. 너가 진짜 그게 싫으면 가리고 다니고 사람 너무 많은 데로 지나다니지 말고 그렇게 해라. 끝까지 납득을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여자들은 이 남자들한테 접근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번화가 노출 박순이들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 박순이랑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주제일 수 있는데, 술 너무 좋아하는 여자도 저는 진짜 믿고 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술 좋아하는 여자들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술 좋아하는 여자애들은 본인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주된 수단이 술을 마시는 거, 알코올이 들어갔을 때 기분이 더 업이 되는 각성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의지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술 좋아하는 애들이 소통하면서 마음속을 깊게 들여다보면은 애정결핍이 진짜 심해요. 그리고
그리고 사실 술 마시러 번화가에 나가면 남자들은 헌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남자에게 노출이 너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술 좋아하는 애들은 술이 취하게 되면은 자신을 좀 놔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이 남자들이랑 자기도 모르게 원나잇을 한다던가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속인단 말이에요. 처음 만난 남자에게 자기도 모르게 가벼운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남자 사고에 노출된 위험성도 높고, 그렇게 여러 남자의 관심을 받는 거를 즐기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애정 결핍을 해소하는 경향이 술 좋아하는 여자들이 정말 많았다. 사고가 일어나는 게 술이 항상 크고, 그다음에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잖아요. 그리고 용기를 가져다주고, 남녀 관계에 있어서 술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더 진해지고 뜨거워지죠. 어떻게 보면 술 좋아하는 여자가 곧 밖에 많이 돌아다니기도 해요. 그쵸. 원래 상식은 그거잖아요. 나의 가정이 있으면은 나의 가정을 잘 같이 지켜야 되고 이런 건데, 술 먹고 다른 외간 남자랑 엉뚱한 짓이나 하고. 전에도 보배드림에 올라왔듯이 결혼 준비 다 끝낸 여자가 자기 박순이 술 좋아하는 여동생이랑 강남 가가지고 처음 만난 남자랑 헌팅해가지고 원나잇하고 이게 맞습니까? 해픈 여자 교육대를 좀 만들어야 돼요. 교육대장 하시는 거예요? 네, 교육대장 할 테니까 그 참교육을 좀 하고 훈련을 빡세게 시키고 해픈 여자 교육대를 하나 제가 만들어야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믿고 걸러야 될 여자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남자분들이 여자에게 빠지면은 이성이 마비가 된단 말이에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술에 취하듯이. 예, 이렇게 좀 신중하게 여자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본인이 그냥 꽂히면은 만나기에 되게 안 좋은 단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자들인데도 미쳐가지고 집착을 한다고요. 설령 둘이 잘 돼가지고 연인관계로 갔다고 해도 여자가 자꾸 이렇게 남자를 걱정시키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도 끙끙거리고 결국에는 이용당하다가 감정 소모만 하다가 버려지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그랬는데, 이 남자분들이 자기가 호구를 자처해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뭔가 다른 면이 있을 거야. 미영이가 술을 좋아하고 밖에 싸돌아다니지만 미영이에게는 다른 게 있을 거야 하면서 일방적으로 당하죠. 합리화 계속하고. 자, 다음으로 SNS 중독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인플루언서도 많이 만나봤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많은 남자분들께서 인스타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여자들, 팔로워 1, 2, 3, 4만 넘어가는 그런 여자들 꼬시려고 DM을 보낸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DM을 여러분들만이 보낼까요? 이거 제가 실제로 확인을 한 건데, 팔로워 1만, 2만 이렇게 되는 여자애들 제가 꼬셔서 만난 적이 있는데, DM창 확인해보면요, DM이 수백 개가 쌓여있어요. 남자들의 DM이 정말 남자들이 온갖 진심을 다해서 아 원래 저 이런 거 안 보내는데, 아 너무 예쁘셔서, 아 너무 자기관리 잘하는 것 같아서, 이런 DM이 수백 개가 쌓여있단 말이에요. 경쟁 확률적으로도 그런 SNS 중독녀들은 남자들에 대한 접근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도 솔직히 뭐 꼬시기 힘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보여지는 거를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막상 내 쌍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실제로 만나보면 본인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굉장히 잘 휘둘리고 취약한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의외로 만나보니까 꾸며진 거에 비해서 애정결핍 심하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렇게 인스타에다가 열심히 업로드하는 애들 중에서 보정을 과하게 안 하는 애들을 은근 찾기 힘듭니다. 아 맞아요. 예, 제가 또 요런 것들을 저한테 접목시켜가지고 보정을 잘하는 여자애들의 노하우들을 저도 일에 사용하기도 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SNS, 인스타 이런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별로예요. 피곤합니다. 일단 SNS 중독된 애들은 SNS에 자신을 굉장히 포장하고 허세와 허영심 이런 걸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SNS에서 여자를 볼 때와 실제 가까이에서 이 여자를 만나보면 너무 많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자분들 중에 직접 말 걸고 이런 거는 좀 못하는데, 키보드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는 용기를 내는 남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NS를 하는 여자들은 그만큼 접근이 더 쉬워요. 접근 받기가. 스폰서를 구하는 DM부터 해서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여자한테 찔러본다든지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유혹 당하기가 쉬워요. 경제관념 없는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아주 많죠. 예, 저는 요거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저는 예시만 들어드리고 빠지겠습니다. 이전 팟캐스트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20살짜리 05년생 여자애를 꼬셨었는데, 그 아이가 프로필 사진에 등록해놨던 것 중에서 비싼 클럽 술집에서 비싼 술 아르망디 까놓고 이런 사진도 있었고, 얘가 만났던 전남친도 나이 차이가 띠동갑 이상인 남친을 만났더라고요. 전남친이 완전 버릇을 잘못 들여놨어요.
얘는 무슨 택시만 타고 다니려고 해요. 근데 그 택시를 남자친구가 오며 가며 할 때 잡아주기를 바라고, 지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비싼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성별과 나이에 연애시장에서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자기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다던가 철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여자들이 자기가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돈 좀 있는 남자, 돈 좀 많이 쓰는 남자 만나가지고 콧대가 높아져 버리니까 이제 자신 나이는 늙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기는 그럴 만한 남자를 만날 수도 없고 결국 자기 또한 유흥이나 이런 안 좋은 쪽으로 빠져서 그런 여자들도 굉장히 많죠. 대표님이 여자들과의 인연을 만드셔서 실제로 만났던 여성분들 중에서 진짜 자기 관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전문직 그런 여성들도 많이 만나셨잖아요. 저도 있었는데 미모와 지성, 경제관념까지 겸비한 여자들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내가 유혹 실력만 있으면 그런 여자들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 능력과 자기가 가진 돈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짜 씀씀이가 너무 지나치게 해픈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자들을 보면 아, 내가 혹시나 저 여자랑 사랑을 나누다가 피임이 좀 잘못돼가지고 애라도 하나 생기면 아, 진짜 이제 내 인생은 망하는 거다. 반면 음식을 먹더라도 자기야 오늘 내가 요리해줄게, 우리 집에 와, 굳이 나가서 비싼 거 쓸데없는 거 먹지 말고, 이렇게 말이 되는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반면 자기의 능력에 안 맞게 비싼 거 먹어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택시 타야 되고 이런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런 경제관념 없는 여자는 그냥 그 여자한테 얻어먹기만 하세요. 그 여자가 눈이 높고 콧대가 높은 만큼 그래 잘 먹을게, 오빠 맛있는 거 좀 사주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다. 진짜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 한번 네가 써봐라 쓸대로. 저는 진짜 저의 많은 경험상 맨날 방해금지 모드 켜있는 애들이 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바로 거절로 넘어가 버리고 이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가끔 연인관계에서 만남 일정을 조율하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애들 경우는 뭘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러면은 남자 입장에서 답답하기도 하고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애들은 남자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애들 유부녀일 수도 있고요, 남친이랑 동거 중일 수도 있고 유흥 업소녀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숨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즐기려면 유부녀가 아니고서야 불법이 아니니까 유흥에서 일을 하든 뭐 어쩌겠습니까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신호가 많으면은 파트너식으로 가볍게만 두거나 하지 절대로 마음을 쓰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그런 여잔 거예요. 저렇게 하는 여자들한테는 똑같이 해주면 돼요. 저렇게 하면 나도 연락 느리게 하면서 그냥 가끔 만나서 뜨거운 시간이나 보내고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놓고서는 자기는 자꾸 분리수거 안 되는 남자들만 만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애들도 많고, 자기 인생 자체가 세컨드 인생이나 가볍게 만나고픈 여자를 자처하면서 뭔 그렇게 남자 쪽에서 진심으로 바라봐주길 바라는 듯한.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유혹이 끝난 다음에 빠르게 방생을 시킨 거고, 그냥 그 아이를 보면은 남자들이 진짜 진지하게 여기기 힘들 수 있거든요. 본인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해픈 여자 교육대를 제가 만들려는 게 결국 여자를 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게 자기 객관화를 확실하게 시켜줘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거죠. 무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해픈 여자 교육대에 대해서 계속 언급드리고 있고, 저희가 또 올해 이성관계 분야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카페 회원수가 5, 6만 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가끔 투표나 통계 같은 것도 내보고 하거든요. 음진여, 술 먹고 담배 피고 문신하고 이런 여자들을 만나고 싶냐, 아니면은 완전 착하고 도덕적이고 뭐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냐, 아니면 적당히 착한 여자를 만나고 싶냐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남자들이 선호하는 게 이제 적당히 그냥 착하고 평범하면서도 예쁜 뭐 이런 여자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제가 만나고 있는 여자네요. 그죠. 네. 우리가 사실 메인으로 두는 여자들이죠. 메인으로 장기 관계로. 근데 장기적으로 두기에는 그게 분명 좋긴 한데, 편하게 그냥 부담 없이 만나기에는 가벼운 여자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여자 저런 여자 워낙 많이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부담 없이 지금 우리 방해금지 켜놓고 사는 여자 말하잖아요. 저는 가끔은 다른 관점에서 저런 여자들 되게 좋아요. 내가 연락 많이 안 해도 되고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아서 내가 그냥 가볍게 만나기에는 정말 좋다. 요즘에는 착한 애들 중에서도 담배를 피는 여자들이 진짜 많아요. 우선적으로 이 말씀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연애 경험이 없어서 연애 실력이 부족할 때는 여자를 많이 경험해보면서 연애 실력을 늘리셔야 되는데, 이 기준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애초에 시작도 안 하는 것은 저는 비추입니다. 진지하게 만나기에는 힘들 수 있어도 일단 알아보는 데 있어서 담배 핀다고 해서 바로 믿고 걸르면 만날 여자들이 적을 수도 있어요. 요즘엔 담배 피는 여자들이 많아서 담배를 아예 안 피는 여자를 찾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진짜 여자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래도 적어도 담배를 피우는 애들보다는 안 피는 여자들이 더 순수하고 만나기 좋더라고요. 맞아요. 결국 여자는 출산을 해야 되는 게 생물학적 이치인데, 이 흡연이 결국 태아에게 악영향을 크게 준다는 것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흡연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엄마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도 흡연을 하지 않는
있는 여자가 여자들이 저를 엄청 욕하겠지만 이런 말을 하면 이성관계에 있어서 출산이 거의 핵심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지장을 가는 행위를 서스럼 없이 한다. 이런 여자들은 상당히 생각이 없는 여자다. 근데 말하고 왜 이렇게 무섭지? 예. 그래서 약간 골빈 여자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생각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 없어서 오히려 다루기가 쉬워요. 그것도 맞습니다. 진짜로. 부담 없이 만나기엔 좋아요. 예. 제가 최근에 또 걸치고 있는 애가 있는데 걔가 진짜 이쁘거든요. 예전에 대형 소속사에서 길거리 캐스팅도 당하고 그랬던 애고 지금도 SNS 인플루언서, SNS 크리에이터 협업 제안 받고 이런 애를 제가 또 만나고 있는데 얘가 뉴진스의 다니엘 닮았단 말이에요. 여자를 진짜 많이 만나다 보면 이런 특이 케이스도 있는 게 얘는 문신도 있고 담배도 피거든요. 근데 겁나 순해요. 저한테는 순수하고 특이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담배 피는 여자들보단 안 피는 여자들이 괜찮죠. 아무래도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게 여자가 담배를 핀다 했을 때 그렇게 좋게 보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더 시각들이 냉정하잖아요. 그게 현실인데 그 현실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핀다는데 왜 약간 좀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 확률이 좀 높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제가 메인으로 만나고 있는 애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말 참 가끔 신기해요. 이 여자애가 본인은 담배를 안 피지만 자기 남친이 담배 피는 건 섹시하대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요새 길에서 지나다니면서도 여자들이 길빵이라고 하죠. 예. 길빵을 여자들이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제가 메인으로 두는 애도 참 제가 계속 두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게 이 여자애의 여자친구들, 여사친들 보면은 술 먹다가 다 나가서 담배 피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 혼자 그걸 안 피고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참 좋게 보이고, 사실 담배 피게 생겨가지고 담배 필 줄 알았는데 의외의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봐서 예상보다 길게 만나고 있는 거죠. 과도한 문신, 이 문신도 왜 걸러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몸에 타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그 여자를 쉽게 봐요. 해프게 봐요. 결과적으로 그런 이상한 남자들이 꼬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여자들일수록 이상한 남자들한테 많이 당했다 보니까 은근 피해의식이 많은 애들이 많았어요. 저는 문신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애들은, 이런 애들은 제가 분석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자기의 몸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고 남자나 남자 이외에도 외부적인 유혹에 약하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예. 문신 있는 여자치고 안 밝히는 여자 못 봤어요. 과학이에요. 진짜 과학.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또 여자들이고 그 여자 팬들은 이상한 남자들이고 몰려와가지고 문신은 패션이다 뭐 이런 소리 하거든요. 패션적으로 맞아요. 근데 저희는 그겁니다. 그 문신을 하는 여자들이 저희가 진짜 경험해봤을 때 실제로 예뻐요.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 예뻐요 여러분들. 저희 뭐 한두 명 경험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인터넷상에 나오는 말들이 다 맞는 말은 아닌데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맞죠. 제가 만난 여자들 중에 이런, 지금 우리가 문신이며 담배며 술 좋아한다, 박순이다 이런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자 중에, 제가 만난 여자 중에 되게 예쁘고 몸매 너무 좋고 스킨십 잘하고 이런 여자 만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자기는 이제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오빠 나는 결혼을 생각해야 될 나이야, 나를 가볍게만 생각하지 말아줘 막 이러더라고요. 예. 아니 자기가 담배 피고 밖에 계속 싸돌아다니고 SNS 중독돼 있고 술 좋아하고 문신 있고 담배 맨날 펴대면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듣다가 참교육을 했습니다. 아니 너 같으면 너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하겠냐, 우리는 그냥 즐기기나 하지 뭔 너랑 결혼이냐, 너를 결혼 대상으로 보라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네 행동을 바꿔라. 맞죠. 근데 맞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남자들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맞죠. 근데 또 그것도 좋다고 모든 걸 갖다 바치면서 퐁퐁 하시는 베타분들 줄을 많이 쓰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여자는 그런 수준의 남자에게는 아마 마음을 주지 않겠죠. 현실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한두 가지라든지 이런 거 정도만 가지고 있는 여자친구라든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쩌겠습니까만은, 네, 그 정도는 괜찮죠. 완벽에 가까운 여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은 상황, 초보라면 몇 개월째 연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여자들이라도 만나면서 경험을 쌓아야겠죠. 너무 따지지는 말되 진짜 진심으로 마음 다 주면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여자들은 이런 요소들이 좀 있으면 거르는 게 좋다, 요소가 덜 있는 여자를 만나라. 뭐 저희 같은 프로들이야 이렇게 완벽한 여자애들 중에서도 거르고 걸러서 저희가 흙 속의 진주 같은 그런 여자들을 만나고 있지만, 구독자님들 중에 초보분들은 너무 경험도 없는데 눈만
높아가지고 너무 따지지는 마라. 저희가 이런 거 올리고 하면 저희가 여성 혐오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여자 매우 좋아하고요. 매우 좋아하는데 다소 해프고 나쁘고 이런 여자들을 조심하자는 주의로 만든 것이지 저희는 여자 좋아합니다. 어쩌면 이 여자분들도 이런 여자를 주위에 친구로 두고 싶지 않은 여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또 이런 유형의 여자들과 가볍게 만나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저런 여자들을 선호하는 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솔직하게 말했다고 해서 저희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